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아메이 직원이 아닙니다. 전문가도 아니에요. 회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이 회원이시죠? 저도 회원이에요. 그냥 회원입니다. 그런데 그 회원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 오시다 보면 지하 1층에 그 골프 연습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주인과 그 직원들. 주인과 직원들 있고 또 대부분은 회원들이죠. 회원이 뭐예요? 그냥 골프장에 와서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회원이에요. 똑같아요. 저도 아메이 회원이에요. 회원인데 아메이 회원은 두 종류의 회원이 있어요. 소비자 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메이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을 저렴한 가게에 사서 쓸 수 있는 소비자예요. 소비자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회원이 있어요. 그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저는 그 소비자 회원도 소비자 회원이지만 사업자 회원을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메라는 걸 통해서 좀 성공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공의 길을 좀 안내하는 안내자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 어쩌면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30여 년 전에 이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냥 후배가 한번 형 와봐. 그래가지고 와서 떨레떨레 가가지고 그냥 설명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제 운명을 바꾸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그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고 오늘 또 저는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아메이를 통해서 운명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 시간은 어퍼튜니티 미팅이라고 그래요. OM이라고 합니다. 또는 오픈 미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오픈 미팅은 마음을 여는 시간이다라는 뜻이고 어퍼튜니티 미팅은 아시다시피 기회를 주는 시간이다라는 뜻이에요. 전 두 가지 중에 그 어퍼튜니티 미팅, 기회를 주는 시간, 미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OM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많은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명절 때 고향에 가지 않습니까? 고향에 가는데 제가 고향에 갈 때 이거 삽교천 방조제를 지났었어요. 옛날에 여기 명절 때 한번 지나려면 난리가 나요. 왜냐면 불과 1km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4시간 이상 걸려요. 그 1km 지나는데 왜냐면 다 여기로 몰려와. 이 앞에서는 그냥 1cm를 못 가니까 쩔쩔매요. 근데 어느 날인가 서해대교가 생겼어요. 서해대교를 통과하는 데는 15분이면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4시간 동안 쩔쩔 매던 곳에서 15분이 평 지나가니 제가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서해대교 딱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에서 자꾸 이런 소리가 들려요. 돌아가세요. 아니 뒤로 가고 있는데 자꾸 돌아가래요. 왜 그럴까요?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예요.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안 된 거야. 나는 지금 서해대교로 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돌아가세요. 여기는 길이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어디로 가라는 얘기요? 삽교천 방조제에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서해대교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 안 된 거야.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일을 30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꽤 성공했어요. 많은 분들이 성공했대요. 저도 성공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메를 다단계나 피라미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 삽 같이 하자면 돌아가세요 그런 거야. 왜 그럴까요?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야. 정보가 새로 들어가질 않아. 그리고 아마도 그분들은 돌아가실 때도 아메는 피라미드야 하고 돌아가실 거야. 왜? 업그레이드가 안 됐으니까. 제가 이 차를 업그레이드 계속 안 시키면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뭐라고 할 거예요? 돌아가세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생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여러 말씀 들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다음부터는 이제 돌아가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면 서해대교가 뚫렸어.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삶의 목적이 뭘까요? 왜 살까요? 우리 시간 날 때 가끔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난 왜 태어났지? 왜 살지? 왜 살까요? 많은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행복 추구래요. 결국은 내가 하는 모든 생각, 행동들은 나와 내 가족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모든 생각들, 행동들은 나와 내 가족의 행복에 초점이 맞췄어. 그래서 행복해지려는 노력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어요. 어느 누구도 행복해지기 싫은 사람 없어요. 맞죠? 그런데 내 행복을 방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 못할 때가 많죠. 행복을 방해받는 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걸 우리는 문제라고 하는 거야. 문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뭔가. 근데 인생은 결국은 되돌아보면요. 문제 투성이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없이 살 수 있나요? 늘 문제가 있잖아요. 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태어날 때 응애하고 울어요. 왜 울까요? 아이고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우는 거야. 그죠? 죽을 때까지 문제들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죽을 때는 이제 웃으면서 가죠. 아, 그래도 많은 문제 해결했다 하고,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뭐냐? 전 그런 생각을 해요.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요. 그래서 내 앞에 겹쳐져 있는 문제를 잘 풀면 행복해지는 거야. 근데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잘 못 풀면 불행해지는 거야. 대학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문제 잘 풀어야 되죠? 근데 한 문제 잘 맞고 잘 맞느냐 틀리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갈라져요. 대학교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한두 문제. 인서울이냐 아니냐 한두 문제. 스카이냐 아니냐 한두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는 그 한두 문제, 어려운 문제 푸는 문제 이제 고민을 하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푸느냐 안 푸느냐가 결국은 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더라라는 거 동의하시죠? 그럼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가 뭘까?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우리는 다 잘 살고 싶어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근데 저를 비롯한 여러분과 모두에게 늘 같이 겹치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야. 일단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다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나머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건데 이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걸 풀려 우리는 많이 노력을 해 나가죠. 애쓰죠. 한번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보통 우리가 25살에 일을 시작을 해요. 일을 시작을 한다는 얘기는 돈을 벌기 시작한다라는 뜻이죠. 대충 55세 전후로 정년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30년 일을 해요. 30년. 아, 참 사람 대단해요. 그 아프리카 세렝게티에 가보면요. 사자들도 배고플 때 사냥을 하지 아무 때나 사냥 안 해요. 배고플 때 사냥을 하고 이제 거기 사슴 한 마리, 사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잡아먹었어요. 배불러. 그럼 옆에서 얘네들이 뛰어다니도 가만히 자, 얘. 누워있어. 언제 사냥을 해요?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해. 그래서 사자 한 식사 한 먹고 2, 3일 동안 사냥 안 해요. 아나곤다 같은 거는, 악어 같은 건 1년 동안 사냥을 안 한다네요? 어쨌든, 배고파야 해. 근데 사람은 매일마다 일을 해, 매일마다. 근데 이 배고픈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3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열심히 오랫동안 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30년 동안 일을 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일을 한다라는 얘기는 나에게 수입이 생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55세에 퇴직을 했어. 퇴직을 한 이후에는 수입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거 아껴서 써야 돼.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걸 안 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노후 보장이 안 된 거 알았어. 그래서 내 노후는 내가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노후를 준비를 하죠. 여러분, 한 달에 여러분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100만 원 이상 저축하시는 분 계세요? 단지 우리 부부의 노후만을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매달 저축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좀 깎아볼게요. 그러면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부부의 노후를 위해서 50만 원씩 매달 저축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겸손하신 거예요? 어쨌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단지 우리 부부의 노후만을 위해서 한 달에 50만 원 저축하는 거 만만치 않다는 거 알죠? 근데 이제 더 깎으면 안 돼. 자존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달에 매달 50만 원씩 저축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45년.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을 하는데 1년 12달. 그래서 계산해보면 1억 8천만 원이 뭐예요? 3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따박따박 저축했어요. 1억 8천만 원이 뭐였어? 이자가 있겠지만 제껴놓고 이 돈이 많게 보여요? 적게 보여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고 쓰기만 해야 되는 시간이 45년이라는 거야. 그럼 노후에 55세 이후에 부부가 한 달 생활비 얼마쯤 들어갈까요? 가끔 제가 듣는 얘기입니다. 아이 뭐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돈 없으면 지방 가서 시골 가서 농사 짓지 뭐. 아 모르는 얘기예요. 모르시는 얘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농사 완전히 삼겹종이에요. 그런 일이 없어요. 집에 돼지라도 키우지 않습니까? 여행 절대로 못 가요. 돼지 밥 주는 것 때문에. 꿈도 못 꿔요. 그래서 나중에 뭐 노후에 농사 짓겠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건 정말 농사 안 져본 분들이 하는 얘기야. 그래서 노후에 우리가 생활비 얼마가 들어갈까? 제 얘기가 아니고 보험회사 얘기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들어간대요. 부부가.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다른 건 다 빼고라도 나이가 들면 몸이 아파요. 병원 가야 돼. 어쨌든 간에. 그래서 1년 12달 하면 얼마가 나와요? 16억 2천만 원이 나와요. 써야만 되는 돈이, 우리가 한 달에 50만 원 저축하기가 힘든 게 실제 상황인데, 그래서 1억 8천만 원 모였는데, 노후에 내가 수입이 없을 때 써야만 되는 돈이 16억 2천만 원이에요. 계산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지만 요거 설명할 때마다 뜨끔뜨끔을 해요. 아니, 사람들,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살지? 그냥 사는 거야? 어떻게 어제 밥을 먹었으니 오늘 때 밥을 먹고 내일 때 밥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아니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야 무슨 한 달에 300만 원 쓰냐? 뻥이야. 좋아요. 잘라봅시다. 300만 원 아니고 150만 원 반 깎아보자고요. 150만 원 한 달에 150만 원 써요. 그럼 얼마가 돼요? 8억이야. 깎아도 8억이야. 더 깎아볼까요? 4억이야. 무슨 말이냐? 우리 같은 보통의 서민들의 미래는 없다 하는 거야.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이게 뭐죠? 큰 문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이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풀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차가 있어요. 여러분 차 타고 오셨죠? 차의 목적이 뭔가요? 차의 목적이 뭐죠? 이동 또는 운반이에요. 그렇죠? 차는 이동이나 운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동이나 운반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없으면 안 되는 거. 네, 살아시네 휘발유예요. 차의 목적이 휘발유예요? 아니죠. 차의 목적은 이동이에요. 운반이에요. 근데 이동과 운반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반드시 필요한 게 없으면 안 되는 게 휘발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삶에도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행복 추구야. 그럼 우리는 행복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잘 아시네. 돈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돈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어. 행복한 게 목적이야. 근데 그 행복을 달성하려니 돈이 없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돈 없이 행복해질 자신 있으세요? 가끔 우리는 TV에서 그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들 있죠. 다 떠난 거야, 떠난 거. 뭐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밤에 막 진에 기어다니는데 벌레 나오는데 그 특정 몇 명이야.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쵸? 돈 하는 거 싫지만 돈은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고 싶어요. 로버트 키오사키가 그래서 돈 버는 방법, 직업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나눠놨네요. 먼저 직장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열심히 공부해서 모든 스펙 쌓아서 직장에 들어가. 요즘 직장 들어가기 힘들죠. 직장에 들어가려면 스펙이 있어야 되는데 스펙을 쌓으려면 또 알바나 뭐 인턴을 많이 해야 돼. 근데 거기서 안 뽑아줘. 그러면은 스펙이 안 쌓여. 직장 못 들어가. 그래서 직장 포기 많아. 어쨌든 참 그래요. 어쨌든 직장이라는 게 돈 버는 방법이다. 근데 그거 말고 이런 것도 있죠. 전문직, 의사, 변호사, 검사, 박사 또는 자영업 또는 투자가 있네요. 투자 또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로버트 키오사키는 우리가 돈 버는 방법, 직업에 대해서 크게 4가지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4가지 중에서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영업도 아니고 전문직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자, 의사 되세요, 변호사 되세요, 검사 되세요 이거 아니에요. 직장도 아니에요. 좋은 직장 다니세요? 아닙니다. 하나가 남았네요. 예, 사업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한번 해보실래요? 라는 얘기. 사업을 한번 해보실래요? 하면 좋지, 되면 좋지, 할 수 있으면 좋지. 근데 대부분 사업을 시작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사업을 시작을 하려면 일단 다른 거 다 접어두고라도 돈이 많이 필요해. 많은 돈이 필요해. 그리고 한번 망하면 다시는 돌이키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업에는 자본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자본이 필요 없는 사업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사업은 99% 이상은 돈이 필요할 거예요. 자본금이. 근데 이 세상엔 1%일지라도 자본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업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자본이 필요한 사업을 얘기할까요? 자본이 없어도 되는 사업을 얘기할까요? 맞았어요. 다시 말하면 투자 자금이 전혀 없어도 시작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잘 되면 어마어마하고 안 되면 본전이고요. 잘 되면 엄청나요. 안 되면 본전이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거라면 하고 안 하고 나중에 뭐냐고 알아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초청되신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부터 꼭 아미사업 하세요. 물건 들고 다니.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설명 들으신 다음에, 돌아가세요. 이 소리는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돌아가세요. 예. 그래서 이 일은 첫 번째 무자본 사업이라고 불러요. 무자본 사업. 뭐죠? 돈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므로 망할 염려가 전혀 없어요. 혹시 내 돈 뜯기는 거 아니야? 저는 30년 전에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할 때 돈 투자한 거 1원 한 푼 없어요. 5년 뒤에도 없었고 10년 뒤에도 없었고 30년 지나 지금도 돈 투자하는 거 없어요. 근데 성공했대요. 잘 됐대요. 그래, 이미 입증된 겁니다. 두 번째, 경험이 없어도 돼요. 제가 아메사업을 이렇게 같이 합시다 하면 들어보지도 않고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저 그런 거 못해요 그래요. 들어나 봐야지. 무슨 얘기면 사람들 대부분이 그냥 월급 받는 거에 만족해서 다른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 이 일은요, 경험이 없어도 돼요. 여지껏 여러분 태어나서 직장 다녀본 적이 없고 또는 연필을 한 잔 팔아본 적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망할 눈이 없다니까. 그래서 무경험사배. 한 가지 자격이 필요하긴 하네요. 여러분 비누 쓸 줄 아세요? 양치질 할 줄 아세요? 합격. 그것만 할 줄 알면 돼. 그것만 할 줄 알면 이 사람은 할 자격이 있어요. 세 번째, 부업을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은 대단한 사업이에요. 대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업처럼 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정근당이라는 제약회사 연구원이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직장 다녔어요. 그리고 회사 끝마치고 난 나머지 시간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애 돌보고 뭐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가고 볼링 치러 가고 할 시간, 그 시간 짬짬이 한 거예요. 짬짬이. 2년 정도 하다 보니까요. 직장 수입을 넘어가더라고요. 부업을 했는데 직장은 일주일 내내 출근을 했는데 아메의 부업으로 짬짬이 2년 동안 했더니 회사 월급 2~3배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야, 부업으로. 그래서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실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야. 생활을 사업으로 고리를 맺은 겁니다. 생활을 사업으로. 여러분 아침부터 생활을 하시죠? 생활이 뭔가요? 이런 거야. 아침에 비누 쓰시나요? 샴푸 쓰시죠? 치약 쓰시죠? 스프레이 쓰시나요? 화장품 쓰시나요? 치약 쓰시죠? 커피도 한잔 하시겠네요? 이런 걸 사용하면서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이거 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제품들은 뭐라고 합니까? 생필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쓰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리카인지 인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타잔이 아닌 다음에 이거 다 쓰는 거야. 그쵸? 사용하시죠? 이게 뭔지 아시죠? 그럼 여러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비누 쓸 줄 알고 화장을 할 줄 알면 됐어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사다 써. 슈퍼나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사다 씁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아멘을 모르셨다면 돌아가실 때까지 이 물건들을 슈퍼나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사다 쓰실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이 물건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아멘 회사에서도 나오네. 삼성에서도 나오는데 현대에서도 나오죠. 같은 제품이. LG에서도 나오죠. LG에서 텔레비전 나오는데 삼성에서 텔레비전 나오죠. 여러분은 LG 텔레비전을 살까? 삼성 텔레비전 살까? 선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슈퍼나 백화점이나 마트에 있는 물건들이지만 그 물건들이 암에서 나와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활 필수품들을 슈퍼나 백화점이나 마트에 사러 갈 거예요. 갔었어요. 근데 그 행위를 하지 않고 이제 그 물건들을 어디로? 아메이오로 사러 오면 돼요. 치약을 집 앞에 있는 슈퍼에 사지 않고 아메 걸 사는 거예요. 비누를 집 앞에 있는 슈퍼에 사지 않고 아메 걸 사는 거예요. 샴푸도 마찬가지예요. 정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예, 이것으로 오늘 사업 설명 마치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면 뭔가 좀 어색하죠? 근데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사업을 30년 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 말을 이해를 못해,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안 받아들여요. 그게 무슨 사업이냐? 그게 사업이라니까? 그래서 혹시 놓치신 분이 계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차피 써야만 되는 비누, 샴푸, 치약을 슈퍼나 백화점이나 마트에 사지 말고 이제부터 아메 거 사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부자가 돼. 제가 아니고. 이해되셨나요? 네, 이걸 이해하면 아메사 반을 이해한 거예요. 반을 이해한 거야. 근데 이거를 이해 안 해. 안 받아들여. 그게 무슨 사업이야. 들고 다니 팔아야지. 아니라고 해도 끝내. 생각을 못 버려. 고정관념이야. 어쨌든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물건들을 슈퍼나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지 말고 어차피 써야 되는 물건, 여러분한테 쓰지도 않는 필요도 없는 자석로 사세요, 돌침대 사세요, 물침대 사세요. 이거 아니에요. 어차피 쓰는 비누, 어차피 쓰는 샴푸를 마트에 가지 말고 아메 거 사세요. 왜? 여러분이 부자가 되니까. 그게 결론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나 그거 못할 사람 없어, 이 세상에. 나뿐만 아니고. 근데 왜 그게 돈이 되고 부자가 돼? 이제부터 설명 들어갈 거야, 이렇게. 그게 무슨 얘기지? 먼저 우리가 슈퍼나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던 물건을 아메에서 사면 싸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수치를 그냥 30이라고 써놨습니다. 30% 싸게 산다고. 근데 훨씬 더 싸요. 그 가격 품질에 비하면요, 굉장히 싸요.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스폰서한테 들어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 품질이 대단히 좋아요. 대단히 좋아요. 그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그 화장품은 동동구리모밖에 없었어요. 동동구리모 지금도 사자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싸죠. 그거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싼데 품질이 엉망이야.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싼데 품질은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것까지 또 설명을 하면 또 한두 시간 넘어가요. 이거 역시 여러분 스폰서한테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돈이 생겨요. 지금 내가 뭐 했어요? 비누를, 샴푸를, 치약을 슈퍼에서 사던 걸 이제부터 아메 거 샀더니 싸! 품질 좋아. 근데 돈이 생긴대. 예, 제 아바타입니다. 돈이 생긴대. 내가 뭐 하길래? 그게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의 머리에 갖고 있던 상식을 내려놓고 제 말을 들으세요. 제 말을. 하나 더 있네요. 아메는 환경보호 제품이에요. 환경 문제 참 큰 문제죠. 근데 우리는 환경보호 운동가가 아닌데 아메 제품 쓰는 순간부터 환경보호 운동가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환경보호 운동가예요. 저 때문에 폐수 하수 종합 처리장 비용이 훨씬 줄어들고 있어요. 하수가 썩지도 않아요. 자, 근데 오늘 이거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나머지 다 얘기하려면 또 2-3시간 넘어가요. 예. 솔직히 저는 2-3시간 강의할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못 견뎌. 그래서 다 빼버리고 이 중에서 특히 여러분 관심 있는 수입, 어떻게 돈이 생기는데, 왜 돈이 생기는데, 얼마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집중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아메는 참 많은 제품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품 설명만 하다 보면 또 몇 시간 또 지나가요. 안 되니까 그냥 양념으로 몇 가지만 설명 드려볼게요. 먼저 건강보조식품 전 세계 판매 1위가 아메 제품이에요. 여러분 TV에서 나온 대부분의 약처럼 생긴 거 있죠? 다 건강보조식품이에요. 이빨 안 좋아서 먹는 거, 그다음에 담배 피는 거 먹는 거 다 건강보조식품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거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회사 통틀어서 건강보조식품 1위가 아메 거예요. 그다음에 청정기, 공기청정기, 가정용 공기청정기예요. 우리 방 안의 공기가 바깥의 공기보다 더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안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집안에 있는 먼지를 전부 다 내 허파가 걸러내는 거야.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공기청정기 써야 되는데 이게 또 전 세계 판매 1위예요. 아메께. 그다음에 이스프링 정수기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나오지만 어쨌든 물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원래 우리나라의 정수기 익숙해던 게 뭐냐면 역삼투압 정수기예요. 여러분 역삼투압 정수기가 뭐냐면요. 그 속에 물 빼고 다 빼버리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역삼투압 정수기는 실험실에서 쓰던 정수기예요. 실험용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순수라 그래요. 퓨어워터 그래요. 거기는 물 말고 H2O 물 말고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거 만드는 게 역삼투압 정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옛날에 썼었어. 다 그거 썼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고요?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아메는 미네랄 다 포함해서 가장 좋은 음료로 만들어지죠. 전 세계 판매 1위예요. 오메가3. 조금 전에도 그런 강의를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그 성인병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 혈관에서 생겨요. 혈관에서. 근데 혈관에 때가 끼는 거거든요. 그 때를 운동한다고 없어지잖아요. 씻어내야 돼. 근데 우리가 수세미가 씻어낼 수 없잖아요. 그걸 닦아내는 찌꺼기를 제거해 주는 게 오메가3예요. 여러분 TV에서 오메가3 광고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거 역시 아메께 전 세계 1위예요. 판매. 더블X 종합 영양제. 여러분 그 종합 영양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 아메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원래 영양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아예. 근데 전 세계에서 종합 영양제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서 처음 출시한 게 세계 처음 출시한 게 이거예요. 지금 현재 세계 판매 1위예요. 그다음에 화장품 여성분들 역시 전 세계 5대 메이커를 세계적인 브랜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게 몇 가지 제품 좀 설렁설렁 대충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세계적인 기업이 그래서 삼성이니까 삼성에서 처음 출시한 제품 믿고 사요. 왜냐면 삼성에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내는 제품이라면 처음 내가 사는 거지만 믿을 수 있어. 브랜드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전 세계 1등을 하는 제품이 이렇게 많은데 다른 제품들도 또 그에 준하는 제품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제품들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 나가는지 말씀드릴 건데 먼저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야, 이 사람들 다 돈 준다며. 여러분들 다 돈을 준다며. 그러면 직원들 몇 명 돈 주기도 바쁜데 직원이 아닌 회원들 다 돈 준대.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하 2층에 그 골프장이 있어요.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 거야 당연한데 회원들한테도 돈을 다 준대.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생겨? 이거 물어볼 만하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많은 돈은 어디서 생기냐? 사람들이 첫 번째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제품의 가격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1,000원에 팔아도 되는데 2,000원 먹여놓고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참 많이 생각해요. 가격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고 유통구조를 변화시킨 겁니다. 유통구조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입이 생기는 근거 이게 뭐냐면 유통구조 변화인데 먼저 모든 물건들은 공장에서 만들어지죠. 공장에서. 그리고 총판으로 넘어가요. 도매상 슈퍼를 거쳐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있는 슈퍼에 우리가 가서 물건을 사죠. 이게 일반적인 유통이라는 거예요. 물건을 400원에 만들었어요. 100원에 이윤을 붙였어요. 100원에 광고비를 더 붙여요. 그래서 600원에 출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공장도 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넘고 넘어서 우리한테 1,300원에 도달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가가 600원이지만 1,3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총판 도매상 슈퍼 마진 띄워줘야 되니까. 이게 일반적인 유통이죠. 제가 소개하는 이 아메라는 회사에서도 물건을 만들었어요. 비누라고 합시다. 비누 만들었어요. 근데 얼마에 만들어요? 600원에 만들어요. 쟤는 400원에 만들었죠. 우리는 600원에 만들어요. 왜 비슷하게 만들까? 이유가 뭐냐면요. 아메 같은 네트워크 사업은 광고를 일반적으로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소비자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써봤어. 이게 정말 좋아야 내 친구한테 너 이거 한번 써봐라고 하지. 내가 써봤는데 뜨뜻미지근해. 그럼 친구한테 너 이거 써봐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는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너무 좋아. 너한테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마음이 들 때 알려주죠. 그렇게 좋아야 돼요. 그래서 원가가 굉장히 높아요.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100원에 이윤을 붙였어요. 그래서 700원에 출시가 되죠. 700원짜리가 원래는 총판 넘어가죠. 일반적으로. 도매상 가죠. 슈퍼로 가는데 우리는 안 가요. 어떻게 해요? 공장에서부터 곧바로 회원들한테 직접 배달돼요. 얼마에? 1,000원에. 공장에서는 700원에 만들었어요. 공장도 가격. 공장에서는 700원만 받으면 이익 남아. 근데 우리는 얼마에 받아요? 1,000원에 받아. 이상하네? 300원 어디 갔지? 300원 어디 갔지? 원래 이 300원이 어떻게 되는 돈이에요? 총판, 도매상, 슈퍼로 빠져나가는 돈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송하지만, 다는 아니겠지만, 총판 만들 능력도 돈도 없어. 그죠? 도매상 할 자신 없어. 슈퍼 차릴 자신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300원을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총판, 도매상, 슈퍼는 누가 하죠?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그래서 안타깝지만 자본주의는 돈 버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저거 못해.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저 300원을 받아갈 엄두를 못 냈었는데 아메 회사에서는 저 300원 중간 유통 마진을 총판 도매상 슈퍼 주지 않고 우리들 여러분과 저한테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가는 돈은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는 돈은 총판, 도매상, 슈퍼, 광고로 빠져나갈 돈들을 우리가 받아가는 거야. 우리가 300원. 그래서 우리가 회원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 싸게 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요. 두 번째,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권리도 주어져요. 소매 마진.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주 수입원이 아니고 세 번째, 자랑을 하는 거예요. 회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이 주어져요. 아마 제게 주어지는 혜택들 나열만 하다 보면 그것도 또 밤새요. 이러면 배 아파서 집에 못 가. 어쨌든 그런 혜택들 자랑을 했더니 이것이 나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메를 정말 그 색안경을 벗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말주변이 없어요. 괜찮아. 자랑 그냥 하면 돼. 하게 돼 있어. 왜? 워낙 제품이 좋으니까. 그래서 자랑을 어떻게 하고 자랑에 의한 결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걸 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슈퍼에 갔어요. A라는 슈퍼에. 뭐하러? 매일마다 2,200원짜리 우유를 사러 갔다 가정을 해볼게요. 매일마다 5년 동안 10년 동안 우유를 사 먹어 왔어요. 오늘 또 슈퍼로 우유를 사러 갔더니 슈퍼가 문을 닫았어. 내부 수리 중이래. 나는 사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나도 안 먹어. 그러진 않죠. 우리는 다른 슈퍼 가는 거예요. B슈퍼. 그럼 B슈퍼에 가서 우유를 사야지라고 왔더니 B슈퍼에서는 1,700원이라는 거예요. 오자마자. 나는 매일 2,200원씩 사 먹었거든요. 오자마자 1,700원이래요. 아, 왜 싸게 주세요? 궁금하잖아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우리 가게 단골이 돼주시면 우유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들 30% 싸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게 단골이 돼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100% 만족 보증 제도라는 게 있대요. 뭡니까? 물어봤더니 당신이 우리 가게 물건 드셔보신 다음에 써보신 다음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가격이 비싸다든지 품질이 이상하다든지 맛이 별로라든지 양이 적다라든지 날짜가 지났다라든지 어떤 이유에서라도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드시던 우유 가지고 오세요. 우유값 전액을 돌려드릴게요 라는 100% 만족 보증 제도를 지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품질 자신 있다. 가격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못 믿겠으면 반품해. 그만큼 좋은 제품이다. 그리고 이만한 쿠폰을 한 장 주네요. 이게 이제 진짜 백이야. 쿠폰을 한 장 줘요. 이것도 뭐예요? 물어봤더니 우리는 1,000원당 요거 한 장씩 준대요. 1,700원이니까 한 장, 2,000원 넘어가면 두 장, 3,000원 넘어가면 세 장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데요? 요거 1,000장 모아와라. 그러면은 해외여행 공짜로 보내줄게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우유를 드실 거예요. 비누 샴푸 치약을 살 겁니다. A슈퍼에 사도 되는데 그걸 B슈퍼에 샀더니 싸. 품질 좋아. 혜택 줘. 이 세 가지가 사실이라면 앞으로 여러분은 어느 쪽 슈퍼 애용하실래요? 바보가 아닌다며. 그럼 여러분이 하시는 뭐죠? 요 세 가지가 진짜냐 가짜냐 요것만 확인하면 되잖아. 이거 확인하는데 1년 걸려요? 2년 걸려요? 하루 이틀면 다 확인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없어. 집에 돌아가다 보니 형이 A슈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A슈퍼로 가고 있습니다. 붙잡았어요. 형, 친구야, 어디 가니? 어디 가십니까? 물어봤더니 나 지금 우유 사러 A슈퍼 간대. 나는 A슈퍼도 알고 B슈퍼도 알죠. 형과 친구는 A슈퍼밖에 모르죠. 이때 여러분이 나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업 잘하시네. 그게 사업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형, 친구야, B슈퍼 가봐라고 할 거야. 왜? 내 이득 보려고? 돈 보려고? 부자 되려고? 아니죠. 내가 내 형한테, 내 친구한테 B슈퍼 가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싸니까, 품질 좋으니까, 혜택 주니까 이래서 가라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리고 형 입장에서, 친구 입장에서 아니 어차피 나는 우유를 먹을 건데 내 친동생이 B슈퍼 가보래. 내 친구가 B슈퍼 가보래. 안 가본다고 우길 필요 있나요? 없죠. 물론 있긴 있더라고요. 난 그래도 안 가 하나는 있어. 우측에서 집발차지. 근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이 B슈퍼 와본 거야. 친구가 B슈퍼 와본 거야. 그러더니 1,700원이야. 맞네. 쿠폰도 한 장 주네. 1,700원이야. 쿠폰도 한 장 주네. 형과 친구 역시 이 세 가지 내용이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다음 날부터 우유 사러 갈 때 어디로 갈까요? 왜? 싸니까. 품질 좋으니까. 혜택 주니까.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거짓말이 있다면 B슈퍼 가요 안 가요? 안 갈 뿐만 아니고 B슈퍼 가는 사람한테 거기 가지마 나빠라고 소문 낼까요 안 낼까요? 소문 내죠.
그럼 아메는 벌써 없어졌어야 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게 세 가지가 사실이라면 형과 나와 친구는 다음날 또 B셰프 간다. 맞습니까? 다음날입니다. 나는 우유 사러 어디 간다고요? B셰프 가. 다람쥐 중에는 머리가 나빠서 여름 내내 도토리 모아놓고 숨겨둔 장소 못 찾아가서 굶어 죽는데요. 우리는 다람쥐 머리 아니잖아. 적어도 어제 갔던 슈퍼는 알잖아. 그래서 어제 갔던 슈퍼로 우유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우유 하나 사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턱 붙잡더니 쿠폰 2장을 더 주는 거예요. 우유 몇 개 샀다고요? 하나. 근데 쿠폰을 2장을 더 주는 거야. 아니, 왜 나한테 쿠폰을 2장 더 주세요? 물어봤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어제 당신이 왔다 가신 대로 우리 가게 매출액을 계산해봤다. 3명이 왔다 갔죠? 그러니까 얼마? 5,100원의 매출이 올라갔어. B슈퍼의 주인 입장에서. 그럼 5,100원의 매출이 올라갔으면 1,000원당 쿠폰 한 장 준다 그랬죠? 그 쿠폰이 몇 장 생기죠? 5장. 5장 생기죠? 또 이 대목에서 어떤 분은 그 남는 100원은 어떡하냐 또 따지는 분 있어. 그냥 놔두세요. 그거 따지지 마세요.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다른 얘기 못 들어. 100원 어떡할까? 끝나고 난 다음에 오자마자 끝나자마자 사장님 100원 어떻게 해? 또 물어보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덮어두세요. 이런 건. 5장의 쿠폰이 생겼죠. 근데 이 5장 중에서 형, 나 친구가 어제 한 장씩 받아갔죠? 3장 지급됐죠? 몇 장 남아서? 2장 남더라는 거야. 나는 분명히 1,000원당 어제 하나씩 다 줬는데 2장이 왜 남을까를 알아본 거야. 알아봤더니 여러분이 형과 친구한테 어제 B슈퍼 소개해주지 않았더라면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 가게 우유 3개 판매가 됐어요 안 됐어요? 5,100원 매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근데 당신 때문에 우리 가게 어제 우유 3개 팔았어. 5,100원 올라갔어. 그럼 우리는 그걸로 이익 남아. 그런데 그거 말고 쿠폰 2장이 또 남더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 때문에 남았다? 당신 때문이라는 거야. 당신이 형과 친구한테 우리 가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2장 쿠폰 남아야 안 남아요? 안 남는 거야. 누구 때문에 남은 거다? 당신 때문에 남은 거다. 그래서 이거 당신 줄게. 2장 더 주는 거야. 여기서 기분 나쁜 사람 있어 없어요? 문제 없죠? 나도 기분 나쁠 거 없죠? 기분 좋네. 그 다음날 이 세 사람은 우유 사러 갈 때 어디로 간다고요? B슈퍼가. 왜? 싸니까. 품질 좋으니까. 혜택 주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가 싸니까 품질 좋으니까 혜택 주니까. 1,700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쿠폰 한 장씩 받겠죠. 그런데 B슈퍼에서 쿠폰을 나한테 2장을 또 주는 거야. 어저께 2장 주는 건 이해가 됐어. 맞죠? 근데 오늘 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늘 2장은 또 왜 더 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B슈퍼 주인이 하는 말 어제 그저께 당신이 형과 친구한테 우리 가게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어제 5,100원 매출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5,100원 올라가면 쿠폰은 5장 남죠? 3장 어제 지급됐죠? 몇 장 남더라? 2장이 또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은 또 줄게 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늘 또 3장 받아가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3일 뒤에도 5일 뒤에도 1년 뒤에도 3년 뒤에도 5년 뒤에도. 그래서 언젠가는 1,000장 모이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0장. 그럼 친구는 1,000장 모이려면 시간이 얼마쯤 걸릴까요? 매일마다 우유를 하나씩 먹어. 1,000장 모으려면 대충 3년. 그렇죠? 친구도 3년. 그럼 형과 친구는 3년 동안 어차피 먹는 우유 A슈퍼가 아닌 B슈퍼에 먹다 보니 3년 정도 뒤에는 1,000장 모여지겠죠. 그럼 해외여행 공짜로 갈 수 있어요 없어? 있다는 거야. 기분 나빠요? 없죠. 그런데 나는 우유 하나 먹을 때마다 쿠폰을 몇 장씩 받고 있어요? 3장씩 받고 있잖아. 그럼 1,000장 모으는데 시간이 얼마쯤 걸릴까요? 1년. 나는 그럼 1년 만에 해외여행을 공짜로 다닐 수 있어요 없어? 있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 손해보는 사람 있어 없어요? 기분 나쁜 사람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야.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저는 이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해 볼 줄 알았더니 계산을 안 해오더라고. 그냥 이걸로 끝내. 그래서 쿠폰 3장이 끝이구나. 아닙니다. 조금만 제가 좀 더 지나가 볼게요. 자, 이런데 이 친구가 B슈퍼에서 우유를 사가지고 돌아가다 보니 친구 친척이 A슈퍼로 우유 사러 가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할까요?
삐슈퍼 가보라고 할 거 아닐까요? 물론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지팔자고. 그렇죠? 그래서 친구 친구한테 삐슈퍼 가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알아서 가봤더니 1,700원에 사고 품질 좋은데 쿠폰도 한 장씩 받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이제부터 뭔가 일이 벌어져요. 맨 끝에 있는 사람이 한 장씩 받았죠. 그럼 친구는 3장씩 받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5장씩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손해본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 만약에 저 끝에 있는 사람 쿠폰을 뺏어서 나를 준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근데 어차피 한 장 준다고 했잖아. 근데 3장 주고 5장 주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집에 우유사가 돌아가다가 친구 친정 사촌이 A슈퍼 가고 있어. 우유사랑. 뭐라고 하겠어요? 야, B슈퍼 가봐. 왜? 싸니까 품질 좋으니까 혜택 주니까 라고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럼 저 세 사람 B슈퍼 오겠어 안 오겠어요? 안 온 사람 있겠지만 온단 말이야. 왜? 좋으니까. 근데 이걸 끝난 게 아니라 말이야. 청주, 광주, 울산, 대전, 순천, 부산. 우리나라 속담에 발 없는 말이 그게 암회사배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게 암회사배. 저는 30년 전부터 서울에서 막 암이 좋아 했더니 제가 던진 말이 뛰어서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찍고 가더니 제주도에서 뛰어다니더라고. 그게 암회사배요. 그래서 언젠가 저 사람이 하나 받죠. 이 사람이 3장 받고 친구는 5장 받게 될 거고 나는 10장씩 받게 되는 거예요. 쿠폰을. 언젠가는 저 끝에 있는 사람 1장 받죠. 이 사람 3장 받죠. 이 사람 5장 받죠. 이 사람 10장 받죠. 나는 20장씩 받는 거야. 시간 지나면 언젠가 저 사람이 20장 받게 될 거야. 그죠? 나는 이 사람은 50장. 나는 100장씩 받는 날이 올까요, 안 할까요? 온단 말이에요. 근데 100장 받는 날이 아니고 1000장 받는 날 올까요, 안 할까요? 와요. 아니, 10,000장 받는 날 올까요, 안 할까요? 누구처럼? 저처럼. 우유 하나 먹는데 물론 안 먹어도 되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우유 하나 먹을 때마다 쿠폰이 10,000장씩 생겨.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아니 1,000장당 해외여행을 공짜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10,000장씩 생기면 남는 거 어쩌란 말이야 이거. 그럼 해외에서 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남는 잉여 쿠폰을 돈으로 환산해야 돼. 그래서 이 돈을 환산해서 우리 통장에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들 ABO의 수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수입이 생기는 이유 찾아냈죠? 그거야, 그거. 어느 누구도 저 맨 끝에 있는 사람도 득을 보면서 다 득을 보는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원리는 그래요. 이제 수입이 생기는 원리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어요. 혼자 덜렁덜렁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누군가의 초청이나 권유로 와요. 우리는 그 사람을 스폰서라고 해요. 나에게 정보를 준 스폰서. 그래서 스폰서가 초청해서 그냥 한번 내가 들어봐 줄게. 알았어. 와서 들어가더니 나쁠 거 없네. 어차피 쓰는 비누 샴푸를 아미거 싸는 거네. 혜택 준다며. 그래서 써봤더니 너무 좋은 거야. 제품들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명절날 고향에 가면서 어머니 제가 아직 여의치 못해서 어머니 치과는 못 데려가고 어머니 이가 안 좋으시죠? 치약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명절 치약 선물 세트 줄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어차피 다른 거 하려고 하던 거 아메리카 드린 거야. 어머니한테 치약 하나 선물로 갖다 줬어. 여동생이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민해요. 야, 넌 아가씨가 왜 그래? 아메 이 화장품 한번 써봐. 세트한테 가서 내가 선물로 갖다 줬어요. 오빠니까 뭐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암의 치약을 한 달 정도 쓰다 보니까요 기겁을 하는 거야. 이런 치약 어디서 났어? 내가 이가 빠지고 피가 나고 흔들리고 아파서 혼나는데 이것 때문에 치과 가는 횟수가 줄어든 거야. 피가 안 나. 냄새가 안 나. 여동생이 암의 화장품 써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냥 제가 괜히 폼내는 게 아니고 진짜 기가 막혀요.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아주 아끼고 써요. 근데 아무리 아끼며 써도 언젠간 떨어진 날이 오겠죠. 새로 사야 되는 시점이 오겠죠. 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치약이 다 떨어졌네. 새로 사야지 하고 사러 나가봤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야. 살 수가. 왜 살 수가 없을까요? 파는 데가 없어. 백화점, 이마트, 슈퍼 아무리 뒤지고 다녀도 암의 치약 팔지를 안 해. 여동생이 화장품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잘 썼는데 다 떨어져서 새로 사려고 백화점 가봤어. 백화점 코너마다 뒤져봐도 이거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 하고 여동생이 오빠 아들아 나 이 치약 화장품 새로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볼 수 있죠. 오빠 입장에서 어머니한테 선물 하나 치약을 줬는데 여동생한테 화장품 하나 선물했는데 맨날 이거 사달라고 또 졸르네. 나는 서울에 사는데 어머니 부산에 사셔. 그럼 치약 하나 가지고 부산 가란 말이야?
여동생 춘천에 살아. 매일 왔다 갔다 하란 말이야? 서로 불편하단 말이에요. 사고 싶은 사람도 불편하고 주고 싶은 사람도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 귀찮으니까 어머니가 직접 사.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직접 30% 싸게 살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도 바빠 죽겠는 아들 서울에 전화해가지고 야 치약 좀 보내주지 불편하잖아요. 내가 직접 30% 싸게 사는 방법을 알면 좋겠죠. 여동생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분에게 제품 구입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화살표는 정보가 내려간 경로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아, 어차피 쓰는 물건, 아메 걸 사면 싸거나 품질 좋거나 혜택 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걸 사다 보니 한 달에 20만 원이 된 거야. 한 달에 내가 필요한 물건 사다 보니 20만 원은 강제적 아닙니다. 20만 원씩 사도 되고 2만 원씩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200만 원씩 사도 문제 없어요. 2천만 원씩 사도 문제 없어. 근데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20만 원씩 물건 샀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들은 내가 필요한 물건 사서 썼는데 아무 회사에서 우리한테 매출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 80만 원이 궁극적으로 S의 매출이 돼요. 사실은 우리들은 뭐 했어요? 자기가 필요한 걸 자기가 산 거야. 여러분 슈퍼에서 내가 물건 사는데 슈퍼에서 이건 당신의 매출입니다. 그런 얘기 해요? 안 하잖아. 근데 아미는 내가 필요한 물건 내가 사는데 매출이 돼. 결국 이 80만 원을 S의 매출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매출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죠. 이익 중에 일부는 회사가 가져가요. 아, 공장 돌려야 되지. 월급 줘야 되지. 근데 그거 말고 우리한테 뭔가 돌려주겠대요. 종판, 도매상, 슈퍼, 광고로 나갈 돈 있죠? 그거를 쿠폰으로 환전해서 우리한테 돈을 주겠대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그걸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80만 원.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계산 방법을 제가 설명하지 않아요. 복잡하니까, 조금 복잡하니까. 그건 여러분 스폰서한테 물어보시고 결과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80만 원에 대해서는 4만 8천 원이라는 보너스가 나와요. 4만 8천 원, 이 4만 8천 원을 이 사람이 12,000원, 스폰서가 12,000원, 여러분이 24,000원, 어머니가 6,000원, 여동생이 6,000원 나눈 것 같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계산 끝. 그래서 48,000원이 4명 이렇게 분배가 된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시작한 S는 12,000원인데 여러분은 24,000원이네. 그쵸? 이 사람은 12,000원인데 여러분 24,000원이야. 늦게 시작하는데 이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게 아메이 백미 같은 분이에요. 저희가 아메이 사업을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대부분이 뭐라고 하면 야, 왜 내가 네 밑에 들어가냐? 왜 내가 네 꼬봉대냐? 넌 나 때문에 돈 벌려고 하냐?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왜 네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아메이에 나 끌어들이려는 거지? 이 생각이야.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면 만약에 그런 거면 S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지. 근데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어? 당신이란 말이야. 왜? 아마 회사들은 먼저 시작을 하고 늦게 시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30년 전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특혜를 보는 거 하나도 없어. 뭐가 기준이냐? S는 먼저 시작을 했지만 일을 한 번 했다고 보는 거, 한 번. 그래서 12,000 받아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2번 일했죠, 2번. 그래서 2배 24,000 벌어가는 거야. 만약에 이 B가 제일 늦게 시작을 했지만 이 B가 5명한테 알려줬어. 그러면 8만 원, 9만 원 벌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이 믿지는 게 없다는 거야. 너 나를 이용해 먹어서 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을 여러분이 다 가져가지 위에서는 하나도 안 가져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한테 동생한테 아메 알려줬었죠? 시간 지나는 걸 친구, 사촌한테 또 알려줄 수 있겠죠? 어머니가 명절날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떡국도 그냥 먹고 손편도 해먹다가 있잖아. 내가 이가 안 좋아서 고생했잖아. 근데 우리 아들이 치약 갖다 줘서 그거 써봤더니 너무 좋아. 이에서 피가 나고 시리지 않고 이 치과 가는 데가 줄어들었어. 너무 좋아. 친구, 친척, 사촌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었어요. 어렵지 않잖아. 그래, 치약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치약 한번 사서 써본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또 이 사람도 주위에 친구, 친척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 이 사람도 친구, 친척, 사촌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언젠가는 20명 되는 날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20명이 각각 자기가 필요한 물건 20만원씩 물건을 사서 썼어요. 그럼 얼마? 400만원 매출이 발생하네? 이 400만원을 아마 회사에서는 어머니 보고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보고. 안 나오네? 어머니 보고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물건 들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판 적 없죠? 명절날 친구, 친척, 사촌한테 나 이가 너무 아파, 이제 안 아파, 치약 때문에 좋아졌더라고 한 게 다인데 400만 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여기는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매출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는 이번 달에 미국에 친구한테 아니면 아들, 딸한테 여행 갔어. 한 달 내내. 한 달 내내. 다시 말하면 한국에 없었어. 활동을 안 했어. 일을 안 했어. 일을 안 했으면 수입이 없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번 달에 내가 일을 전혀 안 했으니까 돈이 수입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데 아마 회사에서 하는 말이 당신이 이번 달 1,000만 원 팔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했다고 나는 한 달 내내 띵가띵가 미국 돌아다니면서 놀고 왔어. 근데 1,000만 원 팔았대. 무슨 소리예요? 뭐라고 하냐면 맞아요. 당신의 이번 달 개인 실적은 없네요. 개인 실적은 없네요. 근데 뭐가 있어요? 그룹 실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실적이 뭔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당신이 6개월 전부터 어머니한테 동생한테 친구한테 사촌한테 아메이 라는 거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메이 회사는 1,000만 원 이번 달에 못 팔았다. 이거 누구 때문에 팔렸냐? 당신 6개월 전부터 어머니 동생 친구 사촌한테 얘기를 했었기 때문이다. 이거 당신의 매출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여러분의 매출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달 뭐 했다고요? 매출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근데 1,000만 원 팔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법에 의하면 1,000만 원에 대해서 21%가 계산되고 210만 원의 보너스 금액이 나옵니다. 역시 이것도 계산된 나눠집니다. 그래서 60만 원은 A그룹에, 36만 원 B그룹에, 18만 원 C그룹에, 6만 원 D그룹에 지급되는 거야. 그리고 남는 나머지가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번 한 달 내내 미국 줄기차게 여행 다니고 왔는데 1,000만 원 팔았다고 인정을 받으면서 90만 원 통장에 턱 들어오는 거예요. 기분 나쁜 분 있어요? 나는 그거 불로소득이니까 안 받아. 그러신 분 계세요? 그럼 저 주세요 그냥. 괜찮아. 아무도 없죠? 이걸 여러분이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90만 원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면 매달 나올 수 있대요.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언제까지요? 평생 동안 나올 수 있대요. 평생이라 말은 돌아가실 때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연금처럼. 그리고 액수가 90만 원이 아니고 이제 퍼쩍퍼쩍 뛰잖아요. 늘어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아들, 딸에게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이 돼요. 상속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30년 동안 해오고 있고 실제 이런 혜택을 받고 있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이럴 수 있는 말이에요. 수입이 매달 나오고 평생 나오고 증가되고 상승되는 수입. 이유가 뭐냐면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치약 쓰다가 나 오늘부터 이제 치약 안 쓸래 그러실 분 계세요? 없단 말이야. 그리고 아메 치약 쓰다가 다른 치약 쓸래 그런 분 거의 없어요. 뭐 없진 않겠지. 거의 없어요. 네, 그만큼 치약은 비누는 계속 팔려나가는 물건이야. 두 번째 회원이 늘어나요. 회원이. 무슨 말이냐. 지금 20명이죠. 언젠간 200명 되겠어 안 되겠어요? 2,000명 되겠어 안 되겠어요? 2만 명 왜 안 되겠어요? 그러면 2만 명이 쓰는 물건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보너스 나한테 올라온단 말이야. 쿠폰 대신. 그렇죠? 그다음에 신제품이 늘어나. 여러분 믿겨지지 않겠지만 제가 시작을 했던 30년 전엔 세제 20가지가 전 제품이었어요. 세제 20가지가 다 팔아도 이게 몇 푼 안 돼. 봉고 트럭 있죠? 봉고 트럭 3대분은 팔아야 1,000만 PB가 됐어요, 그때는. 그때 저는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품이 워낙 많아서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저도 무슨 제품인지 몰라. 여러분이 필요한 제품 다 사서 쓴다.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한 그룹이 1,000만 넘어가는 그룹이 나오겠죠. 언젠가는. 여기 이제 아까 400만 원이 제일 컸었는데 이제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룹이 나와요. 그러면 나한테 6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해 나가요. 또 다른 그룹이 1,000만 넘어갔어. 또 60만 원 추가로 발생해요. 또 다른 그룹이 60만 넘어갔어. 1,000만 넘어갔어. 또 60만 원 발생해. 또 다른 그룹이 1,000만 넘어갔어. 60만 원. 이게 추가로 나한테 내 수입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수입으로. 이걸 보고 우리는 2차 보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2차 보너스. 그리고 시간 지나면 저 사람이 저 그룹이 1,000만 원 이거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많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쵸? 넘어가네 막. 이럴 때는 3차 보너스가 또 나와요. 이게 우리한테 누적돼서 계속 축제 때 나오는 수입들이다. 그래서 그 수입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수입으로 오게 된다. 라고 해서 그럼 이게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SP라는 게 있어요. SP. 뭐죠? 아까 말씀드린 거 1,000만 원이라는 거. 1,000만 원이라는 거. 1,000만 원 넘어가면 SP라고 불러주고 한 달에
9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을 해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물가 상승분을 가미해줘요. 1.73을 곱하면 약 160만 원 정도가 여러분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1000만 원 GP라고 하는데 1000만 원 넘는 다수가 3달을 연속 넘어간 거야. 뭐 연속이든 아니든. 그러면은 한 달에 210만 원. 정해진 거 아닙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 정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야. PT라고 그래. 1000만 원 넘는 달수가 6달이 넘어갔어. 안정되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280만 원, 3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을 해 나가죠. 파운드 플래티늄이 뭐냐면 이제 매달 1000만 원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미용실을 오픈했어. 처음에는 매출이 좀 없다가 계속 올라가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올라가지 않잖아요. 유지가 되죠. 이제 그게 안정됐다라는 거야. 요 정도 된 거. 요 정도 되면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50에서 많게는 500만까지 수입이 발생을 해나가죠.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뭐냐면, 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구, 친척, 사촌한테 아메삽 알려줬어요. 아메삽 좋아. 같이 해보자 알려줬어요. 그리고 뒷짐지고, 열심히 해봐. 내가 알려줬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나는 아메를 잘 알지만 이분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나하고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함께 같이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매출액이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매출 올라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 좋긴 좋은데 나는 자신 없어. 여러분 자신 없어도 돼. 괜찮아. 누가 자신 있어요? 여러분 스폰서가 자신 있어. 여러분 스폰서가 자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폰서가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딸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아주 잘 낳았어요. 그럼 아기를 낳았으면 어떻게 돼요? 잘 길러야 되죠. 근데 야 내가 너를 애써서 낳았으니 이제 알아서 커. 우유병 갖다 주고 기저귀 갖다 주고 알아서 커. 그런 사람 있어? 그럼 어린이는 나 못 살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키워주죠.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 못 살아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잘 먹고 잘 싸면 돼. 그냥. 스폰서가 도와줘서 스폰서 도와주는 대로 안 되도 그냥 따라만 가면 돼. 근데 스폰서가 우유 먹어. 근데 안 먹어. 나 죽을 때까지 안 먹어. 그럼 답 없지 뭐 그건. 똥 싸는데 기저귀 안 갈래. 답 없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만 하면 무조건 커요. 어린애는. 그쵸? 똑같아. 그래서 1000만 원 넘어가면 SP라고 해요. SP는 한 달에 왜 먼저 넘어갔냐? 12달 넘어가면 파운드 플래티늄. 이런 파운드 플래티늄 하나, 둘, 셋을 만들었어요. 사람으로 치면 애를 잘 낳아서 잘 키워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마치고 결혼까지 시켜서 분가한 것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요즘 애를 안 낳아서 참 큰 문제 아닙니까? 군대 인원이 없대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군에 관계되신 분은 우리나라 가만히 있어도 망한대요. 왜냐면 우리나라 인구는 자꾸 줄죠. 군대 인원이 줄죠. 15만 이하로 떨어진대요. 그럼 북한에서 그냥 내려온대요. 그럼 답이 없대. 아무리 첨단하게 소용없대요. 우리나라 군인이 15만이 안 된대. 이제는. 그러면 북한은 우리보다 잘났잖아요. 그냥 밀고 내놓은대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하고 수입이 7천만 원에서 1억 5천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되죠. 그럼 이제 잘 키워서 분가까지 시켰어. 그러면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본가에 자주 안 가고 되게 명절 때 가고 인사를 가졌으니까 뭐 어제도 저희 어머님 이제 생신이라서 이제 지방 갔다 왔어요. 그럴 때 가지고 맨날 붙어 살지 않잖아 일반적으로. 그럼 이제 지네들이 알아서 해. 웬만한 건 다. 그럼 나는 심심하잖아요. 놀면 뭐하냐? 애나 키우지 하나, 둘, 셋 더 도와주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만드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나를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 거야. 수입은 1억 5천에서 3억까지 발생해요. 여기 3명 추가하면 수석 다이아몬드, 3명 추가하면 더블 다이아몬드. 저는 지금 현재 트리플 다이아몬드예요.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저는 이제 이학도예요. 화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그 일의 원리가 아주 중요해. 왜냐면 원리를 알아야 본질을 찾아가거든요. 여러분도 이 일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게 아무나 되겠어. 당신 같은 사람이 되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지. 원리가 되는 원리예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 건데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스카우트 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와서 일 좀 해주세요. A라는 회사에서 양쪽에서 30개월 동안만 일을 합니다. 30개월 동안만 일을 하는데 A라는 회사에서 당신에게 한 달에 5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30개월 동안 일하면 1억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 나쁘지가 않아요. 어차피 지금 시간 놀고 있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받고 있어. 봐. 나쁘지 않은데 B라는 회사에서 아닙니다. 우리 회사로 오세요. 라고 스카우트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 주겠어?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첫 달에 1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1원. A사에는 얼마 준다고요? 500만 원 한 달에. 근데 B사에서는 스카우트 얘기하면서 한 달에 1원을 주겠대요. 이 사람이 장난을 하나? 다음 달에는 2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전 달에 2배를 주겠다는데 2원인 거야, 이제. 그럼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게요? 3월 달에는 4원이 되겠네? 오, 장난하나, 이 사람이? 그 다음 달에 8원. 그 다음 달에 16원. 그 다음 달에 10달 지났더니 512원이 돼. 10달 총 수입 합계가 1,000원이 안 돼. 이 스카우트 하는 거 지금. 장난치나? 그럼 20개월 지났더니 50만 원 좀 넘네요. 잘라버리고 50만 원. 그럼 20개월 동안 총 수입 합계가 100만 원이 안 돼요. 앞으로 몇 달 남았어요? 10달 남았어요, 이제. 물론 이게 무한대라면 당연히 삐오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30개월이잖아요, 30개월. 20개월 지났는데 100만 원이야. 앞으로 10달 남았는데 어쩌라는 거야. 자, 이 상황입니다. 이 두 회사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끌리세요, 지금? 마음이? A가 끌려요? B가 끌려요? 그쵸? 아니야, 지금 이상.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전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왜? 우리 감정은 저를 포함해서 A가 끌려요. 첫 달부터 500만 원인데. 그쵸? 근데 비전은 여기서 끊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10달 남았죠? 10달 같이 한번 계산해 봅니다. 21개월째 얼마가 될까요? 50만 원에 2배죠? 100만 원 맞죠? 자, 우리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계산해 봅니다. 다음 달에, 그 다음 달에. 자, 잠깐 쉬어 갑시다. 26개월째 한 달 동안에 얼마라고요? 3,200만 원이에요. 똑같은 원리야. 1원이 2원 되던 원리와 1,600만 원이 3,200만 원 되는 원리는 똑같아요. 끝난 거 아니죠? 그 다음 달에 한 달에 6,400만 원. 이거를 볼 줄 아는 사람 우리는 비전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20개월까지밖에 안 보면 비전을 못 봐. 비전이 아니야, 이건. 안 봐. 근데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돼, 너머를. 30개월째 얼마일까요? 5억 1,200만 원이 한 달에. 이제 비전 보이시나요? 이게 배가의 원리야. 뭐죠? 하나가 둘이 되는 원리. 한 명이 두 명이 되는 원리.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 심심하니까 한 달만 더 나가볼까? 한 달만? 31개월째 얼마? 그거 해요. 그거를 볼 줄 아는 분이 아메이 비전을 본 거야. 이게 아메의 원리예요. 한 명이 두 명이 되는 원리.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론과 실제는 다르죠. 그렇죠? 이론 맞아. 실제가 이럴 거잖아요. 실제가 이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저의 사례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저의 사례. 제가 1993년 11월 10일 날 회원 등록이 됐어요. 한 명이죠. 한 명. 우리 스폰서는 내 수입하고 상관없으니까 남들 열심히 했죠. 제 범위 안에서. 사람은요, 진짜 열심히 안 하면서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나 열심히 한 것 같아. 1년 반 동안에 열심히 했는데, 제가 아메사업을 전달한 총 숫자가 6명. 더 많이 얘기는 했는데, 들어먹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들어먹은 사람이 6명이었다는 거야. 제 말을 들어먹은 사람이. 근데 그 6명이 누구냐? 장모님, 처제, 처남. 한 집안 식구, 비누 같이 쓰는 사람들. 장모님 사회 편지잖아요. 처제 사회 편지잖아요. 처남 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등록을 해준 거야. 3명. 옆집 아줌마 1명. 회사 동료 2명이 6명이에요. 제가 이제 아메사업 같이 하자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그래도 이 정도는 있잖아. 장모님, 처제, 처남, 옆집 아줌마, 회사 동료 이 정도는 다 알잖아. 그러면 돼요. 여러분한테 영업사원처럼 막 중구난방 뛰어다니면서 막 이거 아니야.
그리고 죄송하지만 왜 그 다른 회사 영업사원들은 아미 잘 못하죠? 이상해요. 이 사람들 명단 무지 많잖아요. 아미 잘 못해.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잘하는 거야. 그래서 6명이 되는데 6명에 의해서 몇 명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007 가방이에요. 007 가방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실제 자료입니다. 제 그룹 회원들이 적혀지는 명단이에요. 맵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 프린트, 그 A4 용지 하니까 도트 프린트라고 있어서 여기 구멍 빵빵 뚫리는 거. 그걸로 찍힌 거. 몇 명이 되냐면 83명이라고 했어요. 81명이네요. 제가 알린 건 6명인데 6명에서 알려서 몇 명 됐다고요? 81명이 된 거예요. 자, 이제 81명이 전국 각지에서 뭐 할까요? 비누를, 샴푸를, 치약을, 무스를, 스프레이를, 커피를, 화장품을 쓰고 팔고 전달할 거라는 거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6명이 하는 게 아니고 81명이 전국 각지에서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지만 쓰고 팔고 전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다음 달 거. 한 달 지났어요. 102명 됐어요. 실제 데이터예요. 원본이에요. 실제. 자, 이제 102명이 전국 각지에서 비누를, 샴푸를, 치약을, 무스를, 스프레이를, 커피를, 화장품, 화장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쓰고, 팔고, 전달을 하겠죠. 맞아요? 다시 말하면 102명이 가만히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조용히 있지를 않다는 거야. 조용히 해! 그래도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럼 102명이 쓰고 팔고 전달해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뭔지 모르게 겁나죠? 여러분이 겁나지만 저에겐 실제입니다. 다음 달 되니까 150명 되더라고요. 자, 이제 150명이 비누를, 샴푸를, 치약을, 무스를, 스프레이를, 커피를, 화장지를, 화장품을 어떻게 한다고요? 쓰고 팔고 전달할 거라는 거야. 맞죠?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거니까. 그쵸? 그럼 102명이 쓰고 팔고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8월달 되니까 390명 되더라고요. 자, 390명이 전국 각지에서 뭐 할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비누를, 샴푸를, 그거야, 그거. 벌써 됐잖아. 여러분,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아니야. 비누야, 샴푸야, 치약이야. 누구나 다 쓰는 거야. 너 그거, 이거 써, 이거야, 그게. 그게 다야. 390명이 쓰고 팔고 전달하겠죠? 시간 없으니까 답하지 않겠습니다. (11월달) 되니까 975명 되는 거예요. 근데 975명이 뭐 한다고 전국 각지에서 시작! 비누를, 샴푸를 다 됐네. 다 됐네. 뭐 어려워. 몰라서 안 하는 거지. 975명이 쓰고 팔고 전달할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90년 2월달 되니까 답하지 않겠습니다. 1530명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 똑같아요. 좋은 거 쓰고 싶고 싸게 쓰고 싶고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빼고 나머지만 가져오면 되잖아. 1530명이 쓰고 팔고 전달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한 명에 6명 되는데 걸린 시간이 1년 반이네요. 지루하죠. 1년 반. 1년 12개월이면, 1년 반이면 한 20개월 다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 동안에 6명 됐어요. 6명. 제가 직접 알린 게. 그런데 81명이 1530명 되는 데는 1년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배가의 원리예요. 이게 복제고. 나 혼자 뭘 어떻게 해? 여러분 혼자 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이 알리는 친구 진짜 사촌에 뭔가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알리는 사람이 또 뭔가를 해. 나도 모르게 커지는 거 이렇게. 2024년 올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혹시 그런 거 기대하는 건 아니죠? 올해 거 들고 왔을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차 한 대 가지고도 못 치게 그러면은. 그쵸? 그럼 지금 몇 명인지 몰라, 나. 알 수는 있어. 여기 가서 물어보면 돼, 알아보면 돼. 그거 알아가지고 뭐. 왜냐면, 이거 뽑는 동안에도 또 늘어나. 무슨 얘기 아시죠? 프린터님 막 뽑는 동안에도 막 또 늘어나. 다시 뽑으세요. 맨날 이지다도 없잖아. 자, 이 사람이 아직도 쓰고 팔고 전달해. 앞으로 10년 뒤, 2023년쯤 되면 몇 명쯤 될까요? 모르지, 뭐. 알 필요도 없어,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근데 2024년, 그때도 이 사람들이 쓰고 팔고 전달할까는 거예요. 이게 아메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예요. 뭘 가지고? 비누, 샴푸, 치약, 무스, 스프레이 가지고. 아메이가 작아 보여요? 우습게 보여요? 저는 지금 가끔 보면 아메이 얘기면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우습게 보여. 얼마나 꽉 먹겠으면 아직도 아메이를 그렇게 알고 있을까라는 거야. 이러면 그 무서운 사람한테 아메이 안 알려주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무서웠으면 그 사람한테 얘기도 안 했겠어. 자, 이제 끝날 때가 됐네요. 어쨌든 제가 1시간 정도 제가 알고 있는 아메를 열심히 알려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뭐 일부는 여러분께 됐었고 될 거고 어떤 것도 버려졌겠죠. 뭐 예수님 말씀도 다 버리는데 뭐 제 말 다 듣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중에 몇 개만 들릴 거야 아마.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은 그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둘 중에 하나 거라는 거야. 이해는 됐어. 이해는 됐어. 근데 저 이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가봐야지. 맞아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인 사고로 한번 접근해 보자는 거야. 첫 번째, 제1가정. 다 제껴놓고 좋은 말 늘어놓지만 가짜야 저거. 라고 단정 지어놓고 얘기해 봅시다. 가짜인데 여러분 저한테 쏘갔어. 그래서 그래. 아무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시작해보지 뭐. 열심히 해보죠. 1년, 2년, 3년 정도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사람이 바보가 아닌다며 한 3년 정도 하다 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이게 싸먹겠어요. 보이지. 근데 3년 정도 진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봤는데 가짜야. 거짓말이야. 다 이거 만든 거 조작한 거고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을 단정 짓고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저한테 속은 거죠? 속으셨죠? 어떤 것 같아요 그때? 기분이 되게 나쁠 거야. 화가 날 거야. 성질 날 거야. 막 욕이 날 거야. 화가 나. 근데 그게 다야. 화가 나는 게 다야. 여러분 손해보신 거 있어요? 1,000만 원, 2천만 원 1억 투자하셨나요? 집안 말아먹었나요? 회사 그만두셨나요? 어차피 써야 되는 비누 3년 동안 암에 비누 쓴 게 화가 날 일이에요? 어차피 치약 써야 되는데 암이 치약 3년 동안 쓴 게 아니라 분통 터질 일이에요? 손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게 다야. 속았으니까. 기분 나쁜 게 다야. 그러면은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 기분 그렇게 나쁘면 가서 소주 한 병 사다가 한번 마시고 주무세요. 그 잊어버려.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솔직히 말하면 속고 사는 게 한두 번입니까? 거기에 한번 덧붙였다고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거짓말이라면은 그래서 거짓말일 경우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접고 자, 제1가정에 제2가정 두 번째 가정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모든 내용들이 애누리 아닌 진실이라면 어떡하실래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그렇죠? 그렇죠?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닐 수 있어요? 진짜이면서 가짜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거 진짜냐 가짜 둘 중에 하나인데 거짓말일 경우에 소주 한 병이 날라가. 그렇죠? 잊어버려.
만약에 진짜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진짜라면. 3년 뒤에, 5년 뒤에, 7년 뒤에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가서 월세 1,000만 원, 2,000만 원 매달 평당 증가가 상투되고 자네 대대로 풍족국 가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진짜라면 어떡하실래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야. 30년 전에 저도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저 사람들 말 이해는 되는데 모르잖아. 어떻게 알아? 써온 게 한두 번이야지.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야. 자기 거짓말하면 어떡할까? 거짓말. 화가 날 것 같아. 화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막 화가 막 터져날 것 같아. 화가 이 나쁜 새끼들 하면서 막 화가 날 것 같아. 화가 이만큼 날 것 같아. 그런데 화가 나는 게 전부더라는 거예요. 집안 바라먹은 것도 없고 회사 그만두지도 않았을 거고 그 화가 나는 게 전부야. 그래서 그래 제1과정 접장. 제2과정 만약에 진짜라면 어떡할까? 저게 진짜라면 어떡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머리 끝에서 전기가 쫙 내려가더라. 저게 진짜라면 저게 정말 진짜라면 내 일생일 때 단 한 번뿐인 유일한 최후의 마지막 내 인생 역전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저게 내 인생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만약에 거짓말했던 게 3년 손해보는 거지. 정말 속 터지는 건 얘기도. 다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100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10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던졌다가 땅에 떨어졌을 때 앞면이 나면 1억을 주겠습니다. 뒷면이 나면 꽝이에요. 여러분 그 100원짜리 동전 던지실래요? 안 던지세요? 꽝 나면 어떡할래요? 꽝 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일 경우에 3년 공채료 때문에 시작 못 되겠대. 그럼 뭐죠? 동전을 안 던지겠다는 거야. 뛰면 나올까봐. 정말 그렇게 좁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한 번 들은 걸로 다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한 번 들은 걸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오늘 제 말이 다 믿겨질 수 있어. 그것도 오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포함해서 더도 말고 5번만 더 들어보세요. 5번. 이런 유형의 미팅을. 이런 곳의 미팅을 5번만 더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종합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요. 적어도 성인이라면 자기 판단에 대한 자신감 있죠. 한 번 가지고는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른 분은 다르게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같은 얘기를 한 5번 정도 들어보면 종합적으로 이해가 돼. 그래서 어떤 거구나. 우리가 생선 가게에 들어갔다 나면 생선을 안 사도 내 몸에 비린내가 나요. 향수 가게에 들어갔다 나면 향수를 사지 않아도 내 몸에 향수 냄새가 나. 적어도 여러분이 5번 정도 이곳에 오시다 보면 이곳이 비린내가 나는 곳인지 향수 냄새가 나는 곳인 정도는 판단하실 거라는 거야. 그때 결정하셔도 돼.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오늘 여러분 초청하신 분한테 물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곳에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있길 바라면서 제 얘기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